오늘 그 KR50이라는 애트리도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아까 그 키스트에서부터 저희 76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전에 발표했던 그 70년대 TTX 이전의 교환 기술 개발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애트리가 따져서 50년이고요. 또 이제 KR 50년 대한민국 인터넷 50년으로 가는 이 굉장히 뜻깊은 워크샵 세션에 제가 초청받아서 오늘 엄청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정인단 교수님 오전에 계셨고 김대현 교수님도 앞에 계시고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제 박현재 교수님한테 제가 받은 거는 그 인터넷 전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회의 시스템들 얘기하셨는데 뒤에 보면 이제 엠본이라든가 이런 이제 봤더니 주제가 쭉 있어서 제가 이제 그쪽보다는 아까 김희동 교수님 오전에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그 CPS라고 그 납품 KT에다가 그러니까 음성 메시징 시스템을 변환해서 PC통신 접속한 시스템 그때 당시에는 KT가 이제 공사였었고 애트리가 거의 87% 정도를 이제 연구비를 KT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때 ICPS라는 시스템 개발이 됐는데 그게 제가 PC통신 처음에 95년 애트리 입사해서 개발했던 PC통신 접속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교환 기술이 이어진다라고 오늘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와 그거가 아까 말씀드린 통치 처리 시스템의 어드밴스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싱 시스템, 그다음 인터넷 전화 기술 우리 새로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 나스닥까지 나갔었는데요.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사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이제 파일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요. 아카이브를 제가 연도별로 쭉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2010년 뒤부터는 제가 지금 쓰는 PC에 있는데 2010년 이전 거는 어디다 묶어가지고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 장표가 어떻게 보면 그 쭉 진행된 한국의 인터넷 PC 통신 역사를 이제 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인터넷 역사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한국 전자기술연구소랑 애트리 전신에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 인터넷 연결 과정이 이제 이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PC통신 입장에서는 이제 캐텔이라는 하이텔 앞에 한국경제신문에서 PC 통신을 접속해서 신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는데 거기 안에 블리보드 시스템이라든가 일반적인 정보들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8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90년도에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KT에서 이제 제공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앞에 90년대 초반에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가 만들어진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92년도 3년도 이제 대학원에서 그 서버에 그 브라우징을 처음에 썼던 것 같고요. 집에 가면은 PC 통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IBM PC XT를 샀는데 보석글이나 이런 워드 프로세스 주로 하다가 모뎀을 꼽으면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저한테는 열린 거였어요. 그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 위에 그 밤중에 그 어머니 전화 안 쓸 때 내가 접속을 해서 원격에 있는 지방에 있는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채팅을 한다든가 그 블리보드 시스템이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공유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난다든가 그 90년대 한 40년 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요즘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초반을 PC통신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세대의 완전히 첫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거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응답하라 1992 199 그런 데 보면 나오는 건데요. 이건 최근에 25, 21라는 데 나왔던 PC통신 영상 화면이고요. 독자적인 국내 PC통신 생태계를 구축할 때 완전한 그 월드 가든 형태의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전화망과 패킷망 안에서 서버 기반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지금같이 이제 이동통신망이나 다양한 형태의 액세스가 아니고 그리고 서버 쪽도 다양한 형태의 브라우징이나
이런 오픈된 형태가 아니라 폐쇄망 서비스였고 그 안에 당시는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일부 안시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GUI를 보여주는 반짝반짝하게 한다든가 그 정도였고요. 업체는 한국통신에는 하이텔, 데이콤이 당시에 0141 천리안이라는 시스템을 했고요. 나우누리 나우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중에 유니텔이라는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에트리가 그 웹 인포샵 서비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서 넣었는데요. 요거 뒤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요것도 아까 음성 기반으로 아까 그 700 서비스 야구 중계를 음성으로 받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수 대행하는데 굉장히 큰 서비스였거든요. 그게 700 서비스가 그게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료로 활용이 됐어요. 특히 뭐 이렇게 성인들과의 만남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웹 기반의 서비스도 회수 대행 서비스를 이 AICP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을 해보면 전화망, ISDN망의 액세스망을 패킷망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주는 정보통신 플랫폼이 됐었고요. 당시 600만 가입자가 이제 전화회선으로는 10만 회선 가입자들. 그러니까 ADSL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전화망 모뎀 접속을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까지 인터넷 PC 통신을 다루는 핵심 인프라였고요. 선구자적인 통신망 처리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ISDN은 우리나라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화망과 ISDN망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고요. 망 구성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집에 가입자 모뎀을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여기 ISDN도 저희는 실험실에서 구현을 했었고요. ISDN의 시범망을 구성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를 보급했었는데요. KT하고는 거기까지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X25 기반의 하이넷 P 그리고 제가 이제 프레임 릴레이라는 그 패킷망을 서사 과정에서 했었는데 56K를 2메가까지 늘려주는 원거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서버 쪽 여기가 이제 정보 제공하는 서버들이 모여 있는 단인데요. 거기를 이제 연결하는 어떤 통신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뭐 접속 장치, 이제 액세스망의 접속 장치하고 넘버 7의 시그널링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결국 이 스위치는 뭐 지금이야 뭐 백본 네트워크 뭐 몇 기가 몇 테라까지 가는데 저희가 당시는 택시라는 시리얼 기술이었어요. 200메가 정도 되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여기 가입자가 56kbps로 들어오는 모뎀 가입자였고 그거를 뭐 여기가 1000 가입자 정도 들어온다고 해도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문제가 현재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가 이런 프로세싱 보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그때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앞에 보면 전전자 교환기 했던 기술들을 그대로 넘어와서 저희가 썼던 거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전체 이것도 렉 구성은 TDX의 그 렉을 그대로 저희가 준용해서 가져와 썼습니다. 그래서 CDMA라는 이동통신이 TDX 기반의 교환기가 넘어와서 그 이동통신 교환기로 됐고 패킷 교환기로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또 연결된 에트리넷에서 KT에 통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된 마지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천은 이렇게 쭉 됩니다. 이게 이제 102 아까 그 디지콤에서 납품했던 음성 처리 그 텍스트 서비스를 변환한 장치 이게 늦어져가지고 거기가 일부 납품을 했던 거고요. 이게 98년에 납품이 되면서 이거는 전화망과 패킷망만. 이거는 개량형은 모뎀의 접속을 초기 2400bps인 걸 5.6K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X25 프레임 릴레이 들어가는 20은 이제 인터넷 접속까지 가능하도록 제공해 줍니다. 당시가 이제 PPP라는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그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인터넷을 쓸 때 PP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을 했고요. 그 위에 TCP/IP가 연결이 돼서 브라우징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기 전에는 우리가 넷스케이프이라는 걸 써가지고 썼었죠. 그 당시가 이제 2000년대고요. 2000년에 AICPS 라이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모뎀 접속을 하니까 스디콤에서 그 라스 장비 리모트 억세스 서버라는 시스템을 전화망하고 인터넷망만 연결되게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경쟁력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거는 이제 납품했던 거고 기술적인 의미로는 저희가 남천안전화국에서 결국 외산 장비들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스리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삼성, LG, 머큐리가 대우통신인데요. 다산 인터넷까지 해서 산업체들이 이 기술을 그대로 기술이란 받아서
KT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PPP 기반의 인터넷 접속 장치를 라스와 초반에 이제 라스를 깔았지만 나중에 AICPS 라이트라는 시스템으로 대체를 해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낮추고 외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봐도 외산은 인터넷망과 전화망과 인터넷에 하는 단순한 접속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AICPS는 이제 액세스망도 다양하고 특히 여기에 뭐 위성 인터넷이냐 웹인포사 그리고 과금 VoIP까지 나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뒤에 이제 VoIP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 뭐 게이트웨이나 미디어 게이트웨이나 그런 다양한 또 그 서비스 제공을 음성을 인터넷상에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망과 연동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나중에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좀 거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KT에서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유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ADSL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시스템이 좀 빨리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CPS로 고도화될 때 지금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핵심 역량이었고 이게 저도 국가정보통신부에서 당시 그 R&D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KT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저희가 확보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CP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네이버 뭐 다양한 그 접속 서비스의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될 텐데요. 뭐 지금도 아이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구글에다가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 다 그냥 막 저장해 놓고 자동으로 불러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CP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네이버, 뭐 야후 뭐 엄청 많아졌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관리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이제 개방형 접속을 통해서 웹 인포샵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사용자 아이디 하나만 알면 모든 CP를 다 접속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CP에서 제공되는 서버의 콘텐츠 사용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번 해가지고 그 전화망으로 쓰던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를 이제 PC 통신 기반으로 접속을 했는데 콘텐츠 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넷플릭스 9,900원을 휴대폰 요금에 납부하거나 뭐 다양한 뭐 티빙 같은 요금을 또 다른 게 합산하는 것 같은 기능을 여기 웹 인포샵 서비스라는 KT의 CP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다 회수 대행을 해주고 여기도 정산까지 다 해주는 기능을 저희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 제공 업체하고 망사업자하고 각각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업계의 활력소가 됐고 뭐 다양한 B2B-C의 과금 회수 대행 모델이라든가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있는 무료 기반에서 막 쓰던 인터넷을 유료화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망 관리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이제 왜냐면 아까도 그 독일하고 할 때 고신뢰 시스템으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절대 국민이 쓰는 전화가 꺼지면 안 되고 상시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화도 했었지만 각 여기 탈장되는 보드의 기능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GUI로 그때 개발했어요. 윈도우로. 그래서 전화국에 있는 그 망관리자가 보면은 혹시 어디가 폴트가 떨어지면 어느 슬롯에 어떤 게 떨어졌고 네트워크가 끊어졌으면 어디가 끊어졌는지를 상시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도 아까 저기 선배님들 밤새고 막 했지만 저희도 이거 할 때 당시 밤새고 했고 남천안전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또 전화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뒤에 가서 자면서 렉 뒤에서 자고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던 기억이 이번에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저도 또 새록새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전화입니다. 이 인터넷 전화도 아까 우리나라 MP3만큼이나 굉장히 또 먼저 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그 여기 새로운 데이터맨이라는 게 그 지금 경북대 교수님 계시지만 그 하늘소의 이야기라는 것이 PC에 깔아가지고 모뎀을 접속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PC 통신 서비스를 잘 쓸 수 있게 채팅창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플레이도 시키고 그림도 다운로드 받고 그때 그랬거든요. 물론 56K의 굉장히 작은 액세스 용량이었지만 거기 안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기했었는지 그때는 지금은 보면 아까 그 엠팩에서 굉장히 작은 그림의 조그만 동영상이었지만 그게 이 PC를 통해서 전화선으로 다운로드 된다는 것이 엄청 놀라운 거였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1999년에 다이얼패드, 이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의 프로그램 중에 인터넷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를 수익 모델로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돈을 따로 받는 건 아니었고 광고 모델로 했고요. 또 그때 생각해보면 이게 조그만 PC에다 시리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 버튼으로 전화 번듯이 누르면 걔가 그걸 시리얼로 받아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다이얼링을 해서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실제 PSTN망에 신호망 연결을 통해서 되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계속 진행했고요. 결국 이것이 그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들이 브로드밴드나 포탈 서비스로 가면서 PC 통신과 함께 이런 지금 이제 무료 음성 서비스들이 이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제 스카이프가 출시되고 나면서 이게 이제 유학 간 부모와 이렇게 통신할 때 이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나라가 아까 MP3 아이리버처럼 우리도 다이얼패드를 통해서 나사 상향다고 했는데 결국 이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이 글로벌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뭐 P2P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제 외국 서비스들이 하면서 됐고요. 하지만 그 안에 모바일 스마트폰 지금 카카오로도 저희가 인터넷 전화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태동이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지금 음성 전화요금 거의 공짜인데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예전에 같은 전전자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선으로 다 음성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3GPP의 IMS,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이라는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SIP 기반으로 우리 백본은 전부 다 패킷으로 음성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VoIP 기술이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모든 전화, 이동통신이나 연계 백본은 다 이 VoIP 기술이 깔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5G까지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이얼패드에 관련된 뭐 안내 그림들이고요. 그때 당시는 PC to PC도 있었지만 PC to PSTN,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반 전화에다가 전화를 걸고 또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랩에 앉아가지고 집에 어머니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모델로 당시 있었고요. 이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에 깔려 있지만 이 인터넷망의 IP 주소를 실제 이제 그 전화 접속의 교환기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신호 게이트웨이,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이제 아까 음성을 압축해서 패킷화해서 저장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능망 게이트웨이는 그 우리 PST의 전화에 지능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070의 무료 서비스 말고도 그 보시면 콜 포워딩이라든가 뭐 아까 프라이어티 벌써 선배님들이 예전에 그렇게까지 다 벌써 지능의 개발을 굉장히 70년대부터 했는지는 몰랐는데 저희 지능망 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호 처리가 저희는 90년대에 그렇게 전전자 그 TDX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뭐 프라이어리티 높은 콜은 앞에 들어온 콜을 다 무시하고, 근데 그런 지능망 게이트웨이가 IP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게이트웨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당시에 외국에 홍콩이나 이런 데서도 회선당 얼마씩 해서 돈 얼마씩 받고 분당 얼마 받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이얼패드가 분당 굉장히 싼 전화로 해외 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패킷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요거는 지금 ITUT의 프로토콜을 VoIP 게이트웨이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거고, 이게 이제 ITF의 인터넷 표준과 ITUT의 그 국제 정기 표준이 두 가지가 이제 따로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SIP 기반으로 다 통합이 되고 C 기반의 다양한 프로토콜이 현재는 3GPP 쪽에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펑션 기능들도 다 표준에 정의가 되어서 전화가 연결이 되고, 아시다시피 PSTN도 G다 시리즈들이 다 표준에 있는 거고요. 표준 기반에서 인터넷 신호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 그 AICPS에서도 그래서 음성 게이트웨이의 전화망이 통해서 인터넷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표준 대비해서 프로토콜 변환기능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트렁크에 연결되는 기능,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를 통한 시그널링 호재어 기능, IP 주소 변환 기능, 거기에 인증 과금 기능, 이런 것들을 아까 보신 그 ARCP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아마 이게 20으로 가면서는 저희가 렉이 그 TDX 표준보다 더 커졌는데요. 요 앞에 1011까지는 TDX 렉하고 똑같았고요. 요 프로세스 보드를 당시에
그 다산 인터넷에서 만들었었고 여기에 이제 벌텍스라는 처음에 OS가 들어갔다가 피소스라는 또 그 리얼타임 OS들을 탑재해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해결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U 기반의 표준과 ITF의 그 당시의 그런 시그널링 프로토콜이 그 혼용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연동할 거고 변환할 거냐. 그 다음에 VoIP 일반호를 교환망 같은 대용량 고신뢰 시스템으로 인터넷은 끊어지고 느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회선은 정말 안정적이었거든요. 회선 교환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 기반에서도 할 수 있겠냐.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정밀화되어 있고 애틀이 어제 발표했던 것에 보면은 900km를 초저지연으로 이제 서비스를 6G 망까지 무선망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세대 인터넷망의 지능망을 통합해서 할 수 있고 이동통신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연했던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전화망에서 그 갈 때 연결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또 소개드린 PC통신 기반의 인터넷 통신 처리 장치는 KT 애틀이에서 개발했지만 그 당시 국민들에게 밀레니엄 2000년에 새로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ADSL, VADSL,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망이 깔리기 전까지 공존하는 형태에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거고요. 그래도 600만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99% 이상 접속률과 회수대행이라든가 국내 통신망 환경이 총성 인터넷 서비스로 넘어가는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또 그걸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